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한때는 불과 한 2년 전쯤이죠.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총 1위까지도 했던 ETF 종목인데 지금도 사실 규모는 꽤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 1위는 미국 쪽 ETF가 다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시총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의 돈이 2조가 넘는다라는 거죠. 자,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개인적으로는 우울한 ETF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우울했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상장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20,000원까지 거의 수직 상승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이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한 달 갔나? 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더 샀죠? 더 내려가. 좀 더 샀지? 더 내려가. 그래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그래도 제가 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주식 투자하면서 반토막 나는 일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수직 상승을 해서 거의 다시 20,000원 근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5,000원, 30,000원 가는구나 했는데 미끄럼틀을 계속 타더라고. 계속 내려가서 10,000원까지 무너졌고 10,000원까지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언급을 이 10,000원이 깨지면서부터는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023년도 초반,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차이나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산업은 사실 망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고 전기차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접하는 게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기술력으로 봤을 때 배터리 기술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훌륭했거든요. 저는 살 거다, 계속 버틸 거다 이야기를 좀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왜 미국 투자하지 왜 중국에 투자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대외적으로 뭔가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왜냐면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게 나는 버틸 수가 있는데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은 투자 성향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투자 기간이 저와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못 버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서 이게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더 하락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를 더 사셔라, 주식을 리딩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놀림당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에 포스팅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틈틈이 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특정 인덱스도 그렇고 장장 고점 대비 2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같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심해요. 만약에 미국 주식도 이렇게 내려갔다라면은 그렇게 버티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재밌어요.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면 다 같이 버텨. 근데 나만 힘들면 그것만큼 이게 우울한 게 없거든요. 이 차이나 전기차가 딱 그런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 주식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이 워낙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종목이고 사실 납득이 안 가죠.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계속 뭔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반토막을 넘어서 거의 3분의 1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딱 접하니까 이게 버티기가 너무나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주식은 계속 연고점 찍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기다렸고 드디어 이 타이거 차이나의 전기차 주가가 이제는 10,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긴 있었어요. 중국의 이제 부양책도 이제 틈틈이 나왔고 하지만 그 효과가 사실 이렇게 좀 오래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즘에 중국 주식이 가장 핫하죠. 진짜 무서울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하루에 요즘 10%씩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그 중국 레버리지도 갖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더 이상 열받아서 못 참고 손절하고 그 대신에 차이나 전기차를 더 샀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손절했지만 이거는 저가 매수를 했으니까. 뭐 아무튼 지금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부양책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주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이 단기간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유로드로 올라가듯이 쫙 올라버렸잖아요. 이러면 사실 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떨어질 각오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이제는 수익 전환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저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7,300원까지 낮췄어요. 초창기에 10,000원대 초반에 투자를 시작해서 20,000원대까지 갔다가 또 그때부터 또 저가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다 10,000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평균 한 13,000원 요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게 7,000원까지 내렸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평균 매수 단가 낮추겠다고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사는 게 맞나? 수없이 의심하고 또 이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단가를 이 정도로 낮출 수 있었고 드디어 수익률이 이제는 이제 30% 정도 이제 나기 시작을 했죠. 참고로 이 미래에셋의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게 또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ETF에서 또 만들어준 ETF가 뭐냐면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10,000원에 이제 상장을 했던 게 그게 한 2,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률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게 한 8,000~9,0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달 수익률이 걔가 80%가 넘어요. 엄청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사신 분들 혹은 뭐 틈틈이 모으신 분들도 지금 꽤나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고민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원금 회복됐으니까 이 그지 같은 종목 이제 팔아버리고 난 마음 편히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할런다 뭐 이러신 분들은 원금 회복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 반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 시간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까지 이거 잡고 2년 동안 내가 날린 시간이 아까운 거죠. 왜냐면 2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100% 정도 수익을 냈을 텐데 지금 이제 2년 기다려서 겨우 20~30% 수익 냈는데 이제 와서 판다?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욕심이 생기죠. 30%? 한 50%까지만 보고 내려오자. 근데 무얼 선택하든 아쉬움은 생깁니다. 왜냐? 내가 보유하면 떨어질 거고 내가 팔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저의 결정은 뭐냐? 저는 일단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래는 생각했던 제 포트폴리오에 이 중국 비중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 하면서부터 중국에 대한 주식을 줄인다라고 예전에 이제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계속 줄이고 있었는데 얘 때문에 생각보다 포지션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리밸런싱 차원에서 일부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할 거지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종목 자체를 전부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은 뭐 그래요. 중국 전기차는 시장 전망이 저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뭐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뭐 점유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의구심이 없는 거죠.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그 시기가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이거는 뭐 예측이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전환되는 거는 틀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중국의 전기차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게 뭐 배터리 화재에 대한 리스크도 좀 이슈가 있고 그리고 또 관세 이슈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유럽도 결국에는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죠. 근데 저는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는 맞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만큼 이 중국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싸기만 하면 안 팔려요. 그냥 사실 어떤 물건이 품질은 되게 조악한데 싸기만 하다 그러면 안 팔립니다. 근데 중국 전기차가 뭐 유럽이든 뭐 이런 데서도 점유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비자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DJI라는 브랜드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게 뭐 액션캠 드론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액션캠 분야에 원래 독보적인 1위는 고프로였어요. 근데 지금 이 액션캠 분야에서도 DJI가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중국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 별로고 뭐 신뢰도가 낮고 하지만 소비자는 그걸 떠나서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 만족감을 얻으면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전기차는 저는 꽤나 매력이 있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탄 사람은 내연기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다만 하이브리드로 일부 전환하는 사례는 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갑자기 경유나 휘발유차로 완전히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는 틀림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산 투자 측면에서 신흥국가에 대한 비중을 제로로 하기에는 부담도 사실 됩니다. 미국이 저는 뭐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만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분산 투자고, 그런 측면에서 내 자산을 전부 미국에 투자를 하기에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베트남, 한국 이 비중을 제로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제 투자 성향에는 맞지는 않기 때문에 10%에서 15% 내외로 중국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밸런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더 보유를 하기로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조만간 좀 후회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사실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뭐 그때가 되면은 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버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드디어 한 2년 만에 이제는 탈출을 할 수 있게끔 주가가 많이 반등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불안 요인이 사실 많아요. 특히나 이제 투자 기간이 뭐 저처럼 길지 않고 짧으신 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사실은 이제 털고 나가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의 조정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타이밍에 정리하고 나가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각종 부양책에 의해서 이게 중국 증시가 정말 크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국 증시에 과거처럼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죠. 왜냐면은 중국 정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의 힘은 단기적일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중 분쟁이 뭐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또 투자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지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서 좀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